명문대로 나왔습니다. 학점도 3점대 후반, 토익은 900점이 넘습니다. 인턴도 2번 했습니다. 하지만 3년째 백수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1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20대에서 30대 무려 71만 9천 명.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71만 명 안에 들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서울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모 씨, 29세. 대학 시절 전공 수석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학생회 임원도 했고 대외 활동도 5개나 했습니다. 토익 990점 만점에 토익 스피킹 8레벨, 일본어는 JLPT N1까지 땄습니다. 졸업 후 4년, 지원한 회사 127곳, 서류 통과 23곳, 최종 합격 0곳. 현재 그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대화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끔 새벽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오는 게 전부입니다. 부모님은 친척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아들이 뭐 하냐는 질문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박모 씨, 27세. 고등학교 때는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문대에 진학했고 교환학생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에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스스로를 전업자녀라고 부릅니다. 아침에 집안 청소를 하고 부모님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유튜브에 브이로그를 올리며 N년째 취준 중이라고 씁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동창회 초대장도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잘 나가던 애가 왜 그렇게 됐지? 라며 수군댑니다. 이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조카,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11월 기준 20대 쉬어슴 인구는 40만 5천 명, 30대는 31만 4천 명, 합치면 71만 9천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고요? 2021년 코로나로 나라 전체가 멈췄을 때도 67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에는 58만 9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1만 9천 명, 5개월 연속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이 실업자로 집계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실업자가 되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예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19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할 의욕을 잃고 구직을 포기하고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Z세대 342명에게 물었습니다. 왜 구직을 포기하게 되나요? 1위, 63%가 선택한 답. 반복되는 탈락과 심리적 소진. 생각해보세요. 20대 청년이 100군데 넘게 지원합니다. 자기소개서를 100번 씁니다. 밤새워 면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99번 떨어집니다.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2위는 신입 채용 감소, 경력직 위주 채용입니다. 실제로 2025년 대기업 신입 채용 공고는 2,045건, 2024년 같은 기간 3,741건에서 43% 감소했습니다. 기업들은 말합니다. 경력직을 뽑겠다. 그런데 청년들은 묻습니다. 경력은 어디서 쌓나요? 첫 일자리를 구하려면 경력이 필요하고 경력을 쌓으려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3위는 과도한 스펙 요구입니다. 토익 900점은 기본, 토스, 오픽, 제2외국어, 자격증, 인턴 경험, 대외 활동, 봉사 활동, 심지어 이제는 코딩과 AI 활용 능력까지 요구합니다. 문과 출신 학생이 말합니다. 취업이 안 될까봐 컴퓨터공학과를 복수 전공하려고요. 도대체 청년들에게 뭘 더 요구하는 겁니까? 쉬었음 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인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44조 4,991억 원입니다. 44조입니다. 이들이 일했다면 벌 수 있었던 소득, 사회에 기여할 수 있었던 가치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쉬었음 청년은 10년 후, 20년 후에 저출생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 상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일본입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했습니다. 그 후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제1차 취업 빙하기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 일본에서는 이들을 로스제네, 잃어버린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니트족으로 고착됐습니다. 25세부터 34세 니트족이 20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인 지금도 이들은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50대가 됐습니다. 2030년대에는 노년층에 진입합니다. 평생 일하지 못한 세대가 노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지 부담은 누가 집니까? 일본 정부는 뒤늦게 지원 대상 연령을 34세에서 49세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니, 더 빠른 속도로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뭘 하고 있을까요?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뭔지 아십니까? 쉬었음이라는 용어를 잠시 숨을 고르는 청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단어만 바꾸겠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청년 고용 정책의 한계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31%가 선택한 1위, 단기 일자리 위주 지원.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인턴이나 계약직입니다. 통계를 좋아 보이게 만들 뿐 청년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3단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확한 진단. 지금은 왜 쉬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발적으로 쉬는 사람과 비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 수준별 맞춤 정책. 고졸, 전문대졸, 대졸 청년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다릅니다. 획일적인 정책이 아니라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심리적, 사회적 안전망. 1년 이상 쉬었음 청년의 77.2%가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반복된 실패로 무너진 자존감.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심리상담, 멘토링, 회복 프로그램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가, 혹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방 안에서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71만 9천 명.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71만 9천 개의 무너진 꿈입니다. 71만 9천 개의 절망입니다. 71만 9천 명의 부모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청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 봅시다.